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생각지도 못한 법.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규율을 정해 따르며 살아갑니다. 상식적인 법이 있는가 하면 그 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법이 있는데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는 말이 있으니 행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각 나라에 있는 특이한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목요일 오후 6시 이후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 대중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미시간에서는 조금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한 여자는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아내 머리카락의 소유주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머리를 자를 땐 남편의 허락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르지 못하게 된다면 치렁치렁 긴 머리를 유지하게 되겠죠. 아이오와는 아주 보수적인 나라라 키스는 허용하지만 5분 이상 키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매사추세츠는 침실의 창문을 닫지 않고 코를 골면 불법입니다. 밖까지 쩌렁쩌렁 들리는 코 고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죠. 미네소타에서는 나체로 잠을 자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장난으로 공을 사람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미연의 방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웨스트 버지니아에선 양파 냄새에 대한 법이 있는데요. 양파 냄새를 제거하지 않고는 아이를 등교시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법률입니다. 만약 제거를 하지 않고 등교시키면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애리조나는 튼튼하고 커다란 선인장들이 서 있는데요. 이 선인장을 자르면 징역 25년에 취한다고 합니다. 애리조나가 자연경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세인트루이스는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느끼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인 것이죠. 그리고 오클라호마에서는 조금 특이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의 햄버거를 베어 먹으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때문이죠? 한 입만 하는 것도 위법일까요? 일리노이에서는 몸에 최소 1달러가 없으면 방랑자로 규정되어 구금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오하이오에서는 만취되는 것이 불법입니다. 물론 만취해서 돌아다니는 것 역시 불법이겠죠. 아무래도 술로 인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방지 차원에서 법으로 정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탈리아로 넘어가 봅시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는 조금 독특한 법이 있는데요. 근교 작은 도시에서 죽음 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시장이 나라의 공동묘지 건설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게 되었고, 그러자 아예 죽음을 금지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죽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싶네요. 또한 2010년엔 미니스커트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이런 금지법이 있었고 단속이 많이 뜨고 했었죠. 하지만 21세기에 이런 법이라니 조금 놀랍네요. 밀라노에서는 조금 슬픈 법이 있습니다. 바로 밀라노 시민들은 항상 웃어야 하는 스마일법이 있는데요. 장례식이나 병원을 찾은 사람들 혹은 병원 직원들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제외되어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항상 웃어야 하는 피곤하면서도 조금 힘든 법이네요. 베니스에서는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것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새들이 뚱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길거리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까요? 입헌군 주제인 영국에서는 국회의사당에서 죽는 것이 불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왕궁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왕실 국장으로 처우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런던에서는 전염병을 가진 사람은 택시를 세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는 질병이 옮을 것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며 마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독특한 법이 있다면 바로 이 법인데요. TV를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매해서 TV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영국에선 라이센스를 등록해야 TV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에선 영국 군주가 그려진 우표를 뒤집어서 붙이는 행위가 반역행위로 치부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애완돼지에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는 나폴레옹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이유에서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선 70%를 프랑스 작곡가들이 만든 곡으로만 방송해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정 옛것을 지키며 또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법들이죠. 스위스에서는 이웃이나 남을 생각하는 법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일요일에 잔디를 깎거나 밖에 빨래를 널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이웃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서입니다. 또한 밤 10시 이후에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는 것 역시 금지인데요. 이웃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소음방지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배탈이 나거나 하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본에선 조금 독특한 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할 수도 있는 조금은 예민한 법입니다. 2009년 일본에선 회사와 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허리 사이즈 규정에 관한 비만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비만 인구를 25% 줄여보자는 취지에 통과된 것이고요.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회사와 정부기관들은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모 선수들을 제외하고 40세 이상 남녀 허리 사이즈는 각각 여자 31인치, 남자 35인치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이는 건강한 삶을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베베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저는 일본 가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딴 법이... 이건 저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리스에서는 2002년 7월 3037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공장소는 물론 집에서도 전자게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컴퓨터는 물론 모바일 혹은 휴대용 게임기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 법은 불법 도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것인데요. 일반 게임과 불법 도박을 구분하지 못했던 정부가 그냥 둘 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이 600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라고 하니 후덜덜하네요. 한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죠. 물론 벌금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2011년 5월 19일에 도입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셧다운제라고 해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스와질란드는 여자들이 바지를 입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왕 스무와티 3세가 전통적인 가치를 재설립하고자 통과시켰는데요. 궁극적으론 가부장적인 사회를 유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바지를 착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군인들이 바지를 찢어버리고 바지를 입었던 여성은 엄청난 모욕감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네요. 덴마크에서는 탈옥이 불법이 아니며 탈옥 도중 잡혀도 형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탈옥을 해서 도망을 가도 따로 잡히지 않고 범인 입장에선 운이 나쁘게 잡히게 돼도 형량 추가 없이 기존에 주어진 형만 살면 되니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네요. 포르투갈에서는 바다에 소변을 보는 것이 금지입니다. 깨끗하면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자 하는 것이 취지겠죠. 호주에선 아이들이 담배를 살 수 없지만
피우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히 제지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형광등이나 전구등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체했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수리공을 부르는 비용이나 벌금의 비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딱히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홍콩에선 역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시무시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을 피운 남편을 맨손으로 죽여도 무죄 판결이 난다는 것인데요. 물론 맨손이어야 하고 우발적인 살인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외도는 물론 나쁜 것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조작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독일에선 경찰관이 존경받으며 대우가 좋은 직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에게 독일어로 두라고 하면 벌금형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두는 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욕설을 한다면 그 욕설에도 각 단어당 벌금이 추가되어 불어나며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가장 심하다고 생각되는 욕설인 가운데 손가락을 경찰관에게 내밀게 되면 벌금이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하니 주의해야 되겠죠. 또한 아우토반에선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벌금을 물는데요. 이는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매번 신경을 쓰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사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달리는 살인자라고 하죠. 나뿐만 아닌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이렇게 무거운 형벌로 음주운전은 꿈도 못 꾸게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지금까지 세계의 특이한 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